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지난주 달러 인덱스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2% 넘게 급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상을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고 규정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신뢰 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달러 하락을 촉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지만 이는 세계 기축통화의 구조적 흐름을 오해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달러 약세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거대한 경제적 구조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하락세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머지않아 달러 가치가 다시 강력하게 반등하여 시장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달러 하락의 실질적인 배경과 더불어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FBI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뉴스가 미국 내부 정치와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FBI가 2020년과 2024년 선거 문서를 압수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내부 정치를 단일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트럼프의 정당성이 입증됨과 동시에 미국이 하나로 결집하여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달러 급락의 진짜 원인부터 시작하여 향후 반등을 예상하는 구체적 근거, 그리고 미국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인 달러 인덱스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와의 환율 비교보다 훨씬 복합적인 지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반 전체 학생들의 성적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달러도 특정 통화가 아닌 여러 주요 통화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 통화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측정하며 이 수치가 오르면 달러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는 다른 통화와의 상대적 가치만 반영할 뿐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달러의 실제 구매력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5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이는 인덱스 지표보다 달러의 실제 가치가 더 많이 하락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2024년 9월 무렵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하자 시장은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를 강력하게 매수하며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으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의 공장을 다시 불러들여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규모 관세 발표 직후 월가 엘리트들의 반발로 일시적인 패닉과 급락을 겪었습니다. 월가 엘리트들은 지난 30년간 글로벌화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해왔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공격했지만 결국 2025년 7월 미국 경제는 견고한 GDP와 실업률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달러 급락의 또 다른 배경에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발언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조치입니다. 그린란드는 반도체와 미사일의 필수적인 히토류가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로 열리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기에 중국의 독점을 깨뜨릴 미국의 최우선 전략지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6%에 달하는데, 이는 인덱스 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은 환율 시장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여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으며 미국 행정부 또한 이례적으로 이러한 엔고 현상을 묵인하고 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치게 약한 엔화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여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공정한 무역을 요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예산안 통과 거부로 인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달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주 풀턴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대한 FBI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2020년과 2024년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부정선거 의혹들이 이제는 법무부와 FBI 수장이 교체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수사 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번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부정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정당성은 더욱 견고해지고 미국 내부의 고질적인 분열은 하나로 결속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십 년간 틱톡을 통한 정신오염과 펜타닐 밀수, 그리고 정치인 매수 등의 전략으로 미국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분열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부패 세력의 청산 작업이 마무리되어 미국이 단일 대우를 갖추는 순간 달러는 강한 미국의 상징으로서 다시금 폭등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연준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기에 현재 트럼프의 요구는 무너진 경제 균형을 바로잡고 실물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기축 통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자본 통제로 인해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어떤 글로벌 투자자도 위안화를 달러의 대안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세계 제2위의 예비 자산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법정 통화보다 실물 자산의 안전성을 더 높게 평가함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달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결국 달러 말고는 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달러 인덱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의 강력한 반등을 확신하는 이유는 미국의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이 2.3%에 달하고 실업률 또한 4.1%로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에 허덕이는 유럽과 부동산 붕괴를 겪는 중국, 그리고 구조적 침체에 빠진 일본과 비교할 때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가히 압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와 미국 국채로 몰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해외의 제조 시설을 미국 본토로 회귀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조차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며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 중후반대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쫓는 자본은 자연스럽게 달러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1월 FBI 요원들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2020년과 2024년 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FBI의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부정선거 의혹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정치 세력의 부패를 폭로하고 미국 사회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국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해온 부패 세력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 간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무부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가 중국계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내부 청소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내부의 부패 세력을 청산하고 하나로 뭉치게 된다면 이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달러 가치를 폭등시킬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미국이 단일 대우를 갖추는 순간을 주목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이 실현될 때 전 세계의 자금은 다시 한번 강력한 미국과 달러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현재는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달러가 일시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나 내부 대청소가 마무리되면 달러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자 이를 달러 약세의 시작으로 오해하며 안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재의 환율 하락은 한국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로 인한 달러 인덱스의 일시적 조정일 뿐 원화 자체가 특별히 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6년 1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았던 역대급 원화 약세 상황을 기억해야 하며 현재의 1,430원대 흐름은 폭풍 전의 고요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단번에 10%포인트나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러한 관세 폭탄의 배경에는 한국 민간 기업들이 500조 원을 미국에 자율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한국 국회가 법적 뒷받침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은 작년 11월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여야 대립과 정치 싸움으로 인해 2달 넘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과 현대, SK 같은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치권의 발목 잡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 이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곧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과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다시 급락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환율 하락에 방심할 때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율 폭등 리스크에 대비하여 달러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단번에 10%포인트나 올리겠다는 이 조치로 인해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4.9% 폭락했으며, 삼성전자 또한 3% 넘게 빠지며 시장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꿈의 고지인 50포인트를 돌파하며 환호했던 것이 불과 닷새 전인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명확합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비즈니스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2025년 7월과 10월에 걸쳐 체결된 역사적 무역 합의를 의미하며, 이는 양국 경제에 사활이 걸린 매우 중대한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미국이 관세를 15%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대신 한국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500조 원을 미국 본토에 투자하기로 한 파격적인 딜이었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8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지만, 이는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거래가 현실화되려면 한국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지만 여전히 서랍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출된 이 법안은 여야의 극한 대립과 주도권 싸움에 밀려 2달이 넘도록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민낯입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해 뛰고 있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는 자기 정파의 이익만 챙기느라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훌륭한 합의를 했음에도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며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향해 너희 지역구 기업들이 문 닫는 꼴을 보고 싶냐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측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HBM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용 첨단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중국을 철저히 견제함과 동시에 해외의 핵심 기술과 생산 설비를 미국 내부로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간 30조 원을 버는데 관세가 10% 오르면 3조 원의 타격을 입으며, 이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치명적인 숫자의 위협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살 길은 정치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하에
미국 투자를 가속화하여 관세 장벽을 넘는 것뿐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제가 달러의 강력한 반등을 확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 지표와 경쟁국들의 상대적 부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3%, 실업률은 4.1%로 매우 견고하며 이는 저성장에 빠진 유럽이나 부동산 붕괴를 겪는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달러와 국채로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조차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측면에서도 미국의 기준 금리는 3.5%에서 3.75% 사이를 유지하는 반면 유럽은 2%대, 일본은 0.75%에 불과해 자본은 이자가 높은 달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FBI의 수사가 결실을 맺어 미국의 내부 정치가 안정되고 부패 세력이 청산된다면 달러 가치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더욱 강력하게 폭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해서 이를 달러 약세의 신호로 보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6년 1월 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의 1,430원대 흐름은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의 일시적 하락 때문입니다.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인덱스를 끌어내린 것일 뿐 한국 원화가 특별히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하고 폭풍 전의 고요를 경계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관세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다음 타겟인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을 뿐 이미 협상 테이블의 칼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2024년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약 440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어 환율이 잠깐 내려온 것에 안도하며 낙관론에 빠져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단 1초도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나 반도체에 관세를 때린다면 삼성, 현대, SK, LG 같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실적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수출 실적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회수할 것이며 이는 원화 가치 급락과 환율 폭등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430원대의 환율은 안정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수 있으며 우리는 더 큰 그림에서 전개되는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를 읽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고 이에 대응해 삼성이 텍사스에 현대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 것은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감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신호이며 이는 결국 원화의 구조적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환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 환율이 1,500원 선을 향해 다시 튀어오를 리스크에 대비해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달러의 강력한 반등을 확신하는 핵심 근거는 미국의 2.3%라는 견고한 GDP 성장률과 4.1%의 안정적인 실업률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경제적 펀더멘털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3.5%에서 3.75%라는 높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자본에 훨씬 더 매력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여 달러 유입을 가속화합니다. 역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처럼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모든 자금은 결국 가장 안전한 최후의 보루인 미국 달러와 국채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FBI의 선거 수사로 미국 내부 정치가 안정되고 부패 세력이 청산된다면 미국은 단일 대오의 힘을 바탕으로 달러 가치를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앞에는 거대한 관세 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루 만에 각각 4.9%와 3% 이상 폭락하며 코스피 5, 0 돌파의 환희가 채가시기도 전에 시장에 차가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말하라고 합의가 한국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살기 위해 약속한 투자를 뒷받침할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은 정작 국회의 정치적 대립과 주도권 싸움에 밀려 2달 넘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I 산업의 핵심인 HBM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는 위협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제품에만 관세를 면제해 주어 전 세계의 핵심 제조 능력을 미국 내부로 강제로 흡수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원화가 엔화와의 동조화를 끊고 반등하는 디커플링 조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시장이 인정한 것일 뿐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1월 말의 환율 하락은 특별법 비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일 뿐이며, 국회가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 국회의 비준이 무산되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외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2월 말입니다. 기업들의 생존과 일자리 문제를 고려할 때 국회도 결국 움직이겠지만, 투자자들은 비준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극도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준이 확정된다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에 다시 기회가 오겠지만, 비준이 지연된다면 내수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동원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1,500원이지만 우리의 외환 보유액이 무한정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을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약 440억 달러인 외환 보유액이 만약 환율 방어 과정에서 3,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의 신뢰가 붕괴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금리를 1%대로 올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된다면 증시 대폭락 사태가 재현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도 결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규제나 정치가 아닌 기업의 자유와 약속의 이행이 답이며, 코스피 5,0이라는 고지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생존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